요거는 초기에 만든 건데 뷰로 데스크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책상도 됐다가 또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되는 그런 가구입니다. 요거는 그 일본의 조지 나카시마라고 하는 건축 전공하셨는데 아주 목수로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그런 분이 계신데 우연히 이제 제가 조지 나카시마 가구를 검색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책상도 만들고 이게 라운지 암체어, 그러니까 라운지에서 팔걸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자인데 요게 먼저 만든 거고 이걸 만들어서 이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어떤 때 비빔국수를 먹기도 하고, 근데 여기가 좀 상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넓게 그렇게 해서 만든 의자입니다. 예. 뭐 모작이고 뭐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표절은 뭐 제가 그분인 척하고 막 만들어 팔아먹고 이러면 표절이지만, 그래서 저는 오마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의 목공 철학이 불안을 떠안는 완벽이에요. 그러니까 보이기에는 좀 불안해 보이지만 사실 앉아보면 편안하고 의외로 완벽한, 그래서 되게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예. 자세히 보면 나무의 결도 색깔도 전부 다릅니다. 각자의 터에서 제 나이테대로 살다가 우연히 만난 나무들이 조각조각 모여 하나가 됐습니다. 교실에서 바라보는 학생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모두 각자의 색깔과 향기가 있는데요. 이성원 선생님은 오늘도 아내에게 형형색색 제자들 자랑에 바쁩니다. 중학생 애들이 또 훨씬 재밌는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이게 제목이 뭐냐면 다이어트 실패야. 그게 이제 화면이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찍었는데 나가자마자 어떤 애가 이 기둥 여기 이제 거울처럼 보이는 이걸로 다이어트 성공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게 맞춰봐 제목. 닭다리. 애들이 계속 봐도 이 학교 옮길 때마다 계속 새로운 걸 하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내 입장에서는 새로운 애들을 만나서 새로운 작품이 계속 쏟아지니까 자연미술 수업하기가 상당히 다른 수업에 비해서 기대도 되고 재밌고 이제 할만한 거지. 요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계속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 거에 굉장히 많이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정해진 대로 해야만 착한 아이,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미술 수업에서는 그 규칙에서 벗어나도 오히려 그게 더 칭찬받고 더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뭐든지 해도 좋구나, 그 뭐를 해도 인정을 받는구나라는 그런 걸 경험하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연미술은 이성원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나눠온 동심 가득한 놀이이자 즐거운 대화였고, 때로는 아이들의 일기장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고입 진학 문제 때문에 상처가 엄청 컸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5, 6교시에 해미 엽성을 갔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부르길래 제가 카메라 들고 갔더니 이렇게 서서 자기 그 벽에 있는 구멍이 그림자에 이 가슴 한가운데 한복판에 오게 이렇게 대고 이 그림자를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저는 이제 찍을 때 제목을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뻥 뚫린 내 가슴이요 이러더라고요. 예. 다른 아이들은 그 구멍을 가지고 작품을 한 아이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구멍이
자기를 뭐 잡아 끌듯이 눈에 띈 것 같고, 이 대상과 내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이렇게 나눠 갖는 그런 치유 효과를 좀 갖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선생님은 말없이 마음으로 오래 안아주었습니다. 어쩌면 가슴속 동그란 허무의 세계를 견디기 위해 그는 화가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이 방은 제가 이제 이사 오면서 그림을 좀 집에서 그려봐야겠다 이렇게 세팅을 한 방인데요. 벌써 20여 년 전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그가 개인전에서 선보였던 작품을 꺼내보는데요. 이 작품은 금강유압, 금강에서 오리가 논인다 이런 뜻인데, 이게 세을자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이제 홍세섭이라는 작가가 유압도, 오리가 노는 그림이라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거기서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광목천이 쭈글쭈글한 거는 이게 이제 물결을 상징해요. 그래서 오리가 놀고 있는데, 이렇게 얹으면 크기가 약간 작은데 조금 새처럼 그 연상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드로잉도 그렇고 이런 작업도 그렇고, 맨 처음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 게 그 자연 미술 할 때 이제 숲속이나 뭐 물가나 이런 데를 거닌다든지, 그래서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와요. 페인팅이든 설치든. 예. (2009년부터) 한 3년 날마다 이제 퇴근하고 저녁에 하루 저녁에 50장씩 했던 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하루에 50장을 채우면 어떤 때는 마음에 드는 게 한 장도 안 나오고, 어떤 때는 뭐 3장도 나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루에 50장씩 한 달을 채우면 분명히 좋은 게 30개 이상은 나와요. 그래서 그때 한 겁니다. 그냥 이건 1, 2, 3, 4, 5, 6, 7, 8, 9를 가지고 뭐든지 다 한다, 그런 생각으로 했던 거고요. 얘는 제가 이제 한지에 먹 드로잉을 한 건데, 보시면은 사람과 물고기와 새를 표현했습니다. 보시면 밑에 이제 옆으로 이렇게 된 거는 물고기고요. 이건 사람입니다. 물고기와 사람, 물고기와 새, 사람과 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이 사람이 물고기처럼도 보이고 새처럼도 보이고 해서 사람과 새와 물고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했던 작품입니다. 너무 무겁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게, 삶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그에게 던지는 느낌표들을 그는 햇살을 쬐거나 바람을 맞듯이 자연스럽게 작품으로 기록합니다. 누군가 그랬던가요? 화가에게 자연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다고 말이죠. 매일 열리는 거대한 화실, 그 앞에 서면 마음이 바빠집니다. 그래서 그는 어딜 가든 걸음이 느려지고, 누구와 걷든 한 손엔 늘 작은 드로잉 수첩을 들고 갑니다. 이 바람에 식물이 이렇게 휘어진 그 상태가 너무 좋더라고. 이게 바람에 막 흩날리고 씨가 막 흔들리고 할 때 그런 걸 원래 좋아하나 봐. 갈 때도 그렇고. 나와서 이제 가끔 이렇게 빨리빨리 스케치를 하는데요. 그 사실적으로 똑같이 된다기보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뭔가 좀 꽃이 특이하게 폈다든지 하면은 사실적으로 그리기도 하는데, 뭔가를 정확하게 옮기고 그런다기보다 이 풀잎이 막
바람에 움직이고 할 때 그런 이 현장에 오늘 여기에서의 그 느낌 있잖아요. 이 색깔과 또 저 새소리와 바람 소리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 연필로 그걸 이제 뒤따라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다 보면은 그 현장에서의 느꼈던 느낌이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주변의 자연과 어떤 모습으로든 이렇게 가까워지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 조금이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이쪽으로만 뛰면은 꼴찌 하는데 각자 자기 방향으로 뛰면은 뭐 1등이다. 그렇게 그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자연 미술에서 힌트를 얻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게 직업이 됐든 공부가 됐든 자연미술 사진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글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냥 쭉 아무 생각 없이 해오던 거를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요소를 요만큼만 집어넣어도 그 맑은 물에 잉크가 퍼지듯이 싹 퍼질 수 있거든요. 생각을 조금 새롭게 색다르게 내가 하고 있는 공부나 직업이나 일이나 심지어는 취미나 이런 데서도 조금 상관없는 걸 연결하는 그런 감각, 그걸 좀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기치 않은 장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무나 작은 풀꽃들, 기억에서 사라진 나비와 새들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올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그저 지긋한 한 번의 눈길을 건네며 고개를 끄덕여주면 됩니다. 너의 속삭임을 내가 들었다라는 편안하고 가벼운 대답.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그 작은 끄덕임 하나면 충분하다고. 그게 바로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자연 미술이라고.